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오늘 해설은 최저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경제신문 7월 17일자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7,530원으로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세 가지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가 많아지게 되고요. 물가가 올라가야 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영세한 업체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많은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나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부가 세금으로 그 사람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최저임금 7,530원이라는 겁니다. 즉 정부가 가난한 사업자를 위해서 세금으로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7,530원의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할까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7월 17일자인데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민간 기업에 또 민간 영세업자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만약에 원래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했던 시간당 10,000원으로 올릴 경우에 1년에 1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사를 읽어보면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거나 불가능하니까 정부가 16조나 드는 돈을 세금으로 보전해 줄 수 없으니까 사업주 중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에는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이제 자동화를 공장이나 이런 데 자동화를 도입해서 원초적으로 근로자의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사업을 접는 거죠. 폐업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입니다.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부터 좀 재미있는데요. 재미있는 목차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부가 경제를 선보겠다고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또 정부가 사람들의 삶을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또 정부가 정직한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정부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퀘션 마크들을 붙여놨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를 선보겠다고 나서는 순간, 국민들의 삶을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나서는 순간, 정부가 정직한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정부가 노동자의 질을 높이겠다,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순간 이미 정부는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있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부는 지금까지 그런 목적의 일은 모두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저자가 쓴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라는 책 속에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만약 일선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고용하는 사람들,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 가난한 적은 돈을 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는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이 책에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인데요.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멍청한 정치가들이, 여기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멍청한 정치가라고 말한 것은 미국의 정치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갑니다. 어떤 멍청한 정치가들이 시간당 7.25달러의 현행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 이 책은 2012년에 쓴 책. 2012년 당시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당 7.25달러는 너무 낮다. 그래서 산타모니카의 의회가 12.25달러로 높였다는 겁니다. 그때 시급을 7.25달러에서 12.25달러로 높이는 결정을 산타모니카 의회가 했을 때 식당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식당에 많이 문 닫거나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주유소에서 자동차 유리를 닦아주고 돈을 버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에서도 단순한 자벽을 위해서 단순한 그 노동자들에게 일을 주었는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제의 상승은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초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타모니카 시민들이 이거 안 된다라고 들고 일어났고 결국 산타모니카 의회는 최저생활임금 법안,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법안을 폐기했다는 겁니다. 여기 신문에서 또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네, 조선일보인 것 같은데요. 뉴욕시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뉴욕시에서 26%로 올렸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음식점 창업이 16%로 줄어들었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좋은 의도로 이렇게 일을 하지만 결과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이 책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언급이 있습니다. 네. 여기 그런 언급인데요.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장은 잔혹하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높여주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 기업주들이 고용주들이 잔혹하게 근로자들을 대한다. 그러나 정부는 친절하다. 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그러니까. 따라서 시장은 잔혹하고 정부는 친절하다. 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친절을 위한 정부의 시도는 잔혹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저임금제를 높이면 군노동자들은 좋아진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책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겁니다.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최저임금을 높이는데 찬성하는 기업이 월마트입니다.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월마트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걸 찬성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월마트는 미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종업원들이 있는데 이미 종업원의 상당수가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손님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이렇게 짐수리에 싣고 계산대에 와서 계산을 하는 때 옛날에는 많은 이 계산대에 종업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월마트는 상당 부분 종업원이 없는 무인 계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자기가 물건을 사서 순서리 놓고 나올 때 유인 계산대가 아니라 무인 계산대로 가서 하나하나 자기가 물건을 두고 이렇게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고 나갑니다. 즉 월마트는 이미 고용자를 줄일 대로 줄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월마트가 최저임금의 상승을 반가워하는 이유는 다른 슈퍼마켓의 경쟁자들을 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월마트만큼 그렇게 자동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이 슈퍼마켓은 없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은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월마트를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높이는 데 찬성하는 또 다른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노동조합은 계속 최저임금을 높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신규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신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자기들에게는 고용이 보장되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두 집단, 대형 쇼핑몰인 월마트와 미국의 노동조합, 이렇게 두 집단이 올리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규 노동자가 진입할 수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선한 의미,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의 삶을 질을 높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매우 선한 의도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정부가 아주 선한 의도로 일을 추진하는 때 아까 이 책에서 말했듯이 매우 잔혹한 결과로 그것이 규결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7월 15일자인데요.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날치기로 열었죠. 그래서 원전 5호기하고 6호기의 건설을 3개월 동안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반발했죠. 누가 반발했을까요? 노동조합이 반발했습니다.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의 노동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아니, 정부가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니까 위험하지 않는 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매우 선한 의도의 정책에 왜 노동자들이 반대할까요? 그 결과는 노동자들에게 참혹한 현실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7월 15일자입니다. 역시 같은 날짜네요. 정부가 사드 배치할 때는 왜 절차를 어겼느냐? 전 정부가 환경평가하지 않고 왜 마음대로 설치했느냐? 다시 제대로 절차를 밟아라 라고 사드 문제는 그렇게 다시 절차를 차근차근 밟는 쪽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왜 원전의 공사 중단은 일방적으로 하느냐는 것이죠. 모순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날짜는 7월 17일자네요. 우리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전 공사를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날 미국은 어땠느냐? 미국의 에너지 장관이 원전을 매력적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전을 매력적으로 만들겠다. 우리하고는 정리 반대죠. 기사를 조금만 읽어보면요.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전을 빼면 청정 에너지 완성은 불가능하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트럼프 행정부 얘기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원전 계획을 갖고 와라. 원자력 발전소 건립 계획을 갖고 와라. 내가 승인해 주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하고는 전혀 반대 정책이네요.
자, 여기 기사 중에 재밌는 기사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한국수력 원자력이 노동조합의 눈을 피해서 호텔에서 몰래 이사회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했을 때 그 이사 중에 한 사람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성진 교수인데요. 조성진 교수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원자력 발전을 중단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다. 과학적이지 못하다. 나는 원자력 발전소의 중단에 반대한다. 라고 분명히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요즘 청문회도 많이 하고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도 많이 합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다해서 이 원자력 발전 폐지에 관한 이 논의들이, 즉 한수원의 이사회의 결정에 관한 청문회나 또는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사회 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중단에 찬성했던 이 이사들이 어떤 말을 할까요? 그것은 제가 이사로서, 과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원자력 발전을 폐지해야 되는데 소신을 가지고 투표했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말할까요?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이거에 대한 해답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이 책에 원자력 발전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경운동가들은 온정적이다. 환경운동가들은 아주 따뜻한 사람들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권위적인 환경운동가들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권위적인 환경운동가. 이번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폐쇄 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정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사람들이 권위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친환경은 스마트하다.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스마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린 에너지는 사기다. 사기라는 겁니다. 왜 사기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재생에너지들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운영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효용성이 없는 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가, 이거 미국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지불하는 보조금 덕분에 운용되고 있는 대체 에너지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 대표적인 것이 풍력이다. 대표적인 것이 태양열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열이다. 대표적인 것이 에탄올 같은 바이오 연료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환경운동가들은 그 사기에 속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풍력, 태양열, 바이오 에너지, 지열 이런 것들을 쓰자. 그리고 대신 이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은 이제 사용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뭐냐? 나무를 떼지 말자. 댐을 건설하지 말자. 댐이 환경을 파괴하니까 핵발전을 하지 말자. 석탄 발전을 하지 말자. 석유 발전을 하지 말자. 그리고 천연가스를 쓰지 말자.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환경운동가들은 천연가스, LNG 가스가 공해물질을 내고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쓰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번에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하면서 대신 외국으로부터 LNG를 수입하여 LNG 발전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누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이 환경운동가들이 생각이 맞는 거지,
우리 정부의 정책을 수립한 사람들이 맞는 거지, 과연 LNG가 환경에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미국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사기라는 겁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미국의 환경론자들이 석탄 발전하지 말고, 석유 발전하지 말고, 천연가스 발전하지 말고, 그 원자력 발전하지 말자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사기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왜? 풍력이나 태양광은 많은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운영되는 매우 비싼 에너지 사기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법을 제정하면 미국은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다. 즉, 법을 잘 만들어서 이런 이 핵발전소, 석탄, 천연가스 발전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면 조금씩 아껴 쓰고, 전기를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풍력이나 태양열 쓰면 미국에서 그 에너지 수입 안 하고 에너지를 독립할 수 있다라고 미국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물리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풍력과 태양열이나 그런 대체 에너지는 물리학적으로 열량이 매우 열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에너지다. 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최저임금을 높이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정부의 선한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 하층 근로자들, 가난하게 사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그 뜻은 매우 선하다. 그리고 위험한 나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견해가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서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LNG나 다른 발전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정책은 매우 선한 마음,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한 사람들의 매우 착한 마음에서 나온 결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결론은 매우 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책이 미국의 경우를 들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디어 해설을 마치기 전에 이 책에 있는 글을 하나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슨, 미국의 대통령이죠. 카터, 레이건, 부시, 클린턴, 그리고 오바마, 이런 대통령들은 모두 선거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이룩하겠다.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 어떻게 자립하느냐? 재생에너지, 태양열, 풍력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정책을 펴서 미국의 원유 수입을 줄이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겁니다. 다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라고 닉슨, 카터, 레이건, 부시, 클린턴, 이런 사람,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들이 일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국민들이 세금을 끌어다 썼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이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환경 전문가, 좌파의 환경 전문가 로버트 프라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좌파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죄송합니다만 절대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 해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